이번 시간에는 리눅스의 진짜 힘을 느껴볼 차례입니다. 지금까지가 걷는 연습이었다면 오늘부터는 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메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명령어들을 내고 블록처럼 조립하는 파이프와 리다이렉션, 매일 치는 반복 명령을 컴퓨터한테 떠넘기는 쉘 스크립트, 그리고 시스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기록해두는 로그 파일까지 살펴봅니다. 분량이 좀 있지만 하나하나는 어렵지 않으니 겁먹지 마시고요.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의 터미널 실력이 한 단계 올라가 있을 겁니다. 리눅스의 모든 프로그램은 세 가지 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키보드에서 받는 표준 입력, 화면으로 내보내는 표준 출력, 그리고 에러 메시지가 나가는 표준 에러예요. 리다이렉션은 이 통로의 방향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화면의 명령어를 보시면 꺽쇠 기호 하나로 에코의 출력을 화면 대신 파일로 보내고 있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꺽쇠 하나는 기존 파일 내용을 완전히 지우고 새로 쓰고 꺽쇠 두 개는 파일 끝에 추가합니다. 실수로 꺽쇠 하나를 중요한 파일에 쓰면 데이터가 그대로 증발하니까 추가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두 개를 쓰셔야 해요. 에러 메시지도 따로 보낼 수 있습니다. 화면처럼 숫자 2를 붙인 꺽쇠를 쓰면 에러만 로그 파일로 저장되고 출력과 에러를 한 파일에 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리눅스의 명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데브널인데요. 여기로 보낸 데이터는 전부 사라집니다. 쓰레기통이 아니라 블랙홀이라서 복구도 안 돼요.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결과를 데브널로 보낸다는 표현이 무시한다는 뜻으로 쓰일 정도입니다. 반대로 꺽쇠 방향을 뒤집으면 파일 내용을 명령어의 입력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이제 오늘의 주인공, 파이프입니다. 세로 막대 기호 하나로 한 프로그램의 출력을 다른 프로그램의 입력으로 연결해요. 이름 그대로 수도관처럼 데이터가 흘러가는 거죠. 화면의 예시를 보시면 LS의 결과를 레스로 넘겨서 페이지 단위로 보고 로그 파일에서 그래브로 404 에러만 골라냅니다. PS와 그래브를 연결해서 파이썬 프로세스를 찾는 것도 단골 패턴이고요. 하나의 프로그램은 하나의 일만 잘하게 만들고 여러 개를 조합해서 복잡한 일을 처리한다. 이게 바로 유닉스 철학입니다. 파이프는 여러 개를 이어 붙일 수 있는데 이게 리눅스의 진짜 힘입니다. 화면의 한 줄을 읽어볼게요. 로그 파일을 읽고 그리고 나서 IP 주소를 뽑고 그리고 나서 정렬하고 그리고 나서 중복을 세고 그리고 나서 많은 순으로 다시 정렬해서 상위 10개만 출력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를 붙여가며 왼쪽부터 읽으면 아무리 긴 체인도 술술 읽혀요. 이 한 줄이면 웹사이트에 가장 많이 접속한 IP 상위 10개가 나옵니다. 참고로 파이프 기호는 키보드에서 백슬래시 키를 시프트와 함께 누르면 나오는데 한국어 키보드에서는 원화 기호 자리예요. 앞으로 정말 많이 누르게 되실 겁니다. 파이프와 함께 쓰면 강력해지는 텍스트 처리 도구들을 소개합니다. 화면의 그림처럼 6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정렬을 담당하는 소트, 중복을 지워주는 유니크, 줄과 단어를 세는 WC, 원하는 부분만 잘라내는 컷, 그리고 텍스트 처리의 왕이라 불리는 오크와 찾아, 바꾸기 달인 세드까지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암호 같지만 하나하나는 하는 일이 아주 단순해요. 지금부터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소트는 이름 그대로 정렬 담당입니다. 기본은 알파벳 순이고 마이너스 n 옵션을 붙이면 숫자 순, 마이너스 r을 붙이면 역순으로 정렬돼요. 유니크는 중복된 줄을 지워주는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연속으로 붙어있는 중복만 지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크를 쓰기 전에는 반드시 소트로 먼저 정렬해서 같은 줄끼리 모아줘야 합니다. 마이너스 C 옵션을 붙이면 각 줄이 몇 번 나왔는지 횟수까지 세어주는데 아까 IP 상위 10개를 뽑을 때 쓴 조합이 바로 이거였죠. WC는 세기 담당입니다. 마이너스 L이면 줄수를 세고 LS와 파이프로 연결하면 현재 디렉토리의 파일 개수도 바로 알 수 있어요. 컷은 각 줄에서 원하는 필드만 잘라냅니다. 오크는 텍스트 처리의 왕인데 사실 1977년에 만들어진 완전한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이름은 만든 세 사람의 성 첫 글자를 딴 거고요.
마지막으로 sed는 찾아 바꾸기의 달인이라서 파일 안에 특정 단어를 전부 다른 단어로 교체하거나 특정 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예제들을 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배운 것들을 조합한 실전 예제입니다. 첫 번째 줄은 디스크를 많이 차지하는 디렉토리 상위 10개를 뽑고, 두 번째 줄은 실시간으로 쌓이는 로그에서 에러만 골라봅니다. 세 번째는 특정 포트를 쓰고 있는 프로세스를 찾아내고, 마지막은 CSV 파일에서 특정 컬럼의 합계를 구해요. 전부 방금 배운 파이프와 도구들의 조합일 뿐입니다. 파이프를 마스터하면 수백 줄의 프로그램을 한 줄의 명령어로 대체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제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매일 아침 출근해서 같은 명령어 세 줄을 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아니라 컴퓨터가 할 일입니다. 쉘 스크립트는 그 반복을 대신해주는 마법 같은 도구예요. 정체는 별거 없습니다. 터미널에 치던 명령어들을 파일 하나에 쭉 적어둔 것, 그게 전부거든요. 그러면 리눅스가 위에서 아래로 한 줄씩 차례대로 실행해 줍니다. 비유하자면 요리 레시피와 같아요. 매번 옆에서 양파 썰어라, 기름 둘러라, 볶아라 하고 말하는 대신 레시피 종이 한 장을 건네는 거죠. 첫 스크립트를 만들어 볼게요. 화면의 파일 첫 줄에 있는 특이한 기호, 이걸 셔뱅이라고 부릅니다. 이 파일은 배시로 실행해 달라는 선언이에요. 리눅스에는 배시 말고도 여러 가지 쉘이 있어서 셔뱅이 없으면 어떤 쉘로 실행할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파일을 만들었다고 바로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chmod 플러스 x로 실행 권한을 줘야 해요. 지난 시간에 배운 퍼미션 기억나시죠? 권한을 준 다음 점과 슬래시를 앞에 붙여 실행하면 스크립트가 인사와 함께 현재 시간과 디렉토리를 좌르륵 보여줍니다. 스크립트 안에서도 변수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등호 앞뒤에 공백이 없어야 해요. 공백을 넣는 순간 에러가 나는데 쉘 스크립트 입문자가 가장 많이 밟는 지뢰입니다. 변수를 꺼냈을 때는 앞에 달러 기호를 붙이고요. 화면 중간처럼 괄호 안에 명령어를 넣으면 그 실행 결과를 통째로 변수에 담을 수도 있어서 오늘 날짜를 변수로 만든 것도 한 줄이면 끝납니다. 마지막 줄에 리드 명령어를 쓰면 스크립트가 실행 중에 사용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키보드 입력을 받아서 변수에 저장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스크립트에 판단력을 넣어주는 조건문입니다. 화면의 코드를 보시면 대괄호 안에서 파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줄수를 세어 알려주고, 없으면 못 찾았다고 말해줘요. 여기에도 지뢰가 하나 있는데 대괄호 안쪽에 공백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붙였으면 리눅스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조건문의 끝은 if를 거꾸로 쓴 fi로 닫습니다. 처음 보면 오타 같지만 정식 문법이에요. 쉘 스크립트 나름의 유머 감각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번에는 반복문입니다. 화면의 그림처럼 포문은 목록에 있는 항목을 하나씩 꺼내서 같은 작업을 반복해요. 문법은 포로 시작해서 두 하던 사이에 할 일을 적는 구조입니다. 과일 이름 4개를 주면 4번 인사하고, 별표점 txt 같은 패턴을 주면 폴더 안에 텍스트 파일을 전부 순회하면서 각각의 줄수를 세어줍니다. 사람이 파일 100개를 하나씩 열어보려면 하루가 다 가지만 반복문은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내요. 반복은 컴퓨터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일이니까 마음껏 시키시면 됩니다. 배운 걸 다 모으면 이런 백업 스크립트가 됩니다. 백업 폴더를 만들고 오늘 날짜와 시간이 박힌 타르점, 지지 압축 파일로 문서 폴더를 통째로 묶어요. 파일 이름에 날짜가 들어가니까 백업이 쌓여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걸 나중에 배울 크롬과 결합하면 매일 새벽 3시에 자동 백업이 돌아가게 할 수 있어요. 잠든 사이에 컴퓨터가 일하는 거죠. 참고로 같은 코드를 여러 번 쓰게 되면 함수로 묶을 수 있고 $1, $2 같은 표기로 스크립트에 전달된 인자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쉘 스크립트는 리눅스에서 가장 가까운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부담 없이 이것저것 시도해 보세요. 비행기에 블랙박스가 있듯이 리눅스에도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바로 로그 파일이에요. 서버가 갑자기 꺼졌거나 로그인이 안 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로그입니다.
로그는 대부분 바 아래 로그 디렉토리에 모여 있는데 시스템 전체 기록인 시스로그, 로그인과 수도 사용 기록인 o스.로그 같은 파일들이 살고 있어요. 로그 파일은 보통 아주 길어서 전부 읽을 필요는 없고 테일로 마지막 몇 줄만 보거나 그래브로 에러만 골라봅니다. 특히 테일-F는 새로 쌓이는 로그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데 서버를 운영하면서 뭔가 테스트할 때 거의 필수예요. 빠져나올 때는 컨트롤-C를 누르면 됩니다. 최근 리눅스 배포판은 시스템D라는 시스템 관리자를 쓰는데 로그도 저널CTL이라는 도구로 관리합니다. 화면의 예시처럼 옵션이 아주 친절해요. 최근 로그부터 거꾸로 볼 수도 있고 오늘 로그만 골라볼 수도 있고 특정 시간대만 잘라서 볼 수도 있습니다. 엔진엑스 같은 특정 서비스의 로그만 보는 것도 옵션 하나면 되고요. -F를 붙이면 테일처럼 실시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로그 파일을 직접 뒤지던 시대에서 물어보면 알려주는 시대로 진화한 거죠.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다이렉션은 출력의 방향을 바꾸는 기술인데 꺽쇠 하나는 덮어쓰기라서 항상 조심해야 했죠. 파이프는 작은 도구들을 연결해서 큰 일을 해내는 리눅스 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쉘 스크립트는 반복 작업을 파일에 적어서 컴퓨터에게 떠넘기는 기술이고 셔뱅과 실행 권한만 기억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당황하지 말고 바 아래의 로그부터 아니면 저널CTL부터 열어보시고요.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 이제 터미널 앞에서 예전만큼 겁이 나지는 않으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